주식시장의 핵심 이슈와 관심 기업을 분석하는 박주근의 마켓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를 분석하겠습니다. 왜 포스코 그룹주냐? 말해 뭐해입니다. 말해 뭐해. 예,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해 뭐해죠? 관심이 많죠. 포스코 그룹주가 부상하고. 예. 불개미들이 이것저것 있어서 하는데 에코프로에서 포스코로 완전히 또 이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열되는 분도 있고 또 열정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저점에 사는 분도 있고 예. 열성적인 개인 투자자 이렇게 번역을 하겠고요. 일단은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막 사명을 변경하고 이래가지고 좀 적응이 안 돼 헷갈려요. 네, 헷갈리죠. 이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지배구조가 어떤지 현황 분석해 주십시오. 2년 전에 포스코가 이제 한참 시끄러웠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편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를 인적 분할을 합니다. 물적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홀딩스를 만들고 지주회사를 만들고 실제 사업회사인 포스코는 비상장사인 포스코로 나와버리죠. 이게 이제 포스코의 물적 분할이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을 다 포스코 홀딩스 그 아래로 지금 놓는 지배구조 변화를 이거 말고 일으키는데 포스코 그룹의 전체 그 구조 가는 거를 좀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역시 매년 그 철강을 만들고 있는 포스코고 그러니까 사업회사인 포스코고 배경된 걸 보시면 두 번째인 지금 뭐 2차 전지주로 분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퓨처 M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름이 지난 3월에 이사회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화면은 아직 안 바뀌었네요. 그죠? 포스코 퓨처 M입니다. 퓨처로 바뀌었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ICT, 포스코 건설 기타로 바뀐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홀딩스로 바뀌면서 최정우 회장의 일성이 탈스틸의 그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주가로 반영돼 있고 그때 그 철강사 꼬리표를 떼겠다, 친환경 미래 소재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발표할 때 기업의 미래 가치를 2030년에 3배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가졌는데 이미 3배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사명 바뀐 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퓨처 M으로, 포스코 ICT는 포스코 DX로 바뀌었죠. 포스코 철강이 갔나요 원래? 강철이었나? 포스코 스틸리온으로 바뀌었고. 스틸리온으로 바뀌었습니다. 포스코 강판이었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엠텍은 원래 있었고 그죠? 그대로군요. 다형으로 바꿨네 그죠? 나스닥 상장하나 봐요. 좀 헷갈려. 특히 글로벌리 간다는 건 좋은데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지배 구조가 바뀐 건 없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바꾼 거죠. 그건 좀 적응해야 되는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2차 전지 친환경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카카오 그룹주의 시총을 제꼈군요. 최근에 그렇죠. 주가가 급등하는 배경은 역시 2차 전지가 메인으로 보셔야 되고 근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2차 전지가 때문에 그 에코프로 비행과 비슷하게 이제 전지주로 보시면 전부 다 상향 오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는 또 하나 호재가 들린 게 두 가지가 더 들렸는데 우선 원래 포스코 그룹 전체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60% 되거든요. 그룹 전체에서. 그 본업인 역시 철강인데 철강에 대한 호재가 하나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 당회에서 이야기한 게 내수부양, 인프라 투자를 했는데 내수부양 인프라 투자를 건설 쪽으로 손을 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가장 희소식이 철강인데 플러스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게 중국 내에 철강 생산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 철강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그 호재는 포스코에 간다는 게 첫 번째 호재였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크게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IRA법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가 제외됐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반사적으로 그 이익을 본 거는 포스코나 LG화학 같은 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IRA법을 보시면 이 배터리의 양극재를 부품으로 보지 않고 원재료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얘기 있느냐? 이게 부품으로 가면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미국에다 공장을 세워야 되는 판인데 이걸 재료로 가버리면 포스코는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IRL에서 분류하는 중국산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그 퓨처엠은 국내 공장에서 만든 양극재로 미국의 GM이나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로 공급하면 그게 IRA법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호재가 되면서 주가는 더 오름세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철강 쪽도 본업도 긍정적인 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지만 네. 지금 기대감은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그러면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2차 전지의 A부터 Z까지를 다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Z가 다시 A로 가는 걸 가지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그 약간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하는 사업이고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인 리튬의 염호와 광산까지 가지고 있고요. 니켈 가지고 있고요. 니켈 광산 가지고 있고요. 이 광산에서 가져온 것을 생산하는 것도 원료를 생산하는 것도 포스코 홀딩스에서 맡고 있고 포스코에서 맡고 있고 그리고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도 포스코에서 나옵니다. 이 철강을 생산하고 나오는 게 흑연이거든요. 이걸 또 가공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모든 재료를 다 할 수 있고 이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중간 소재인 전구체와 흑연, 수산 리튬을 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에서 양극재를 만드는 걸 할 수 있고 이 양극재를 만드는 것 플러스 나오는 폐배터리를 다시 리사이클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2차 전지의 모듈 빼고는 A부터 Z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포스코의 특징인데 현재 리사이클을 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 HY 클리메탈에서 하고 있고 음극재를 하고 있는 것은 PMC텍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 포스코 그룹의 특징이라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A법에서 해당되는 원재료의 광물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다 피할 수 있는 법이라서 포스코가 좀 더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는 게 그 아르헨티나 염호잖아요. 여기서 이제 네. 리튬을 생산한다는 건데 움브레 무에르토. 움브레 무에르토 염호입니다. 여기는 언제쯤 그러면 이제 생산이 가시화되고 매출이 나오는 건가요? 요게 개발권을 매입한 게 2018년도거든요. 예. 지금 예상 시기는 내년입니다. 내년. 2024년부터 요 리튬을 추출 생산하는 시설을 완공 시점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는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대한 아까 양극재에서 가장 중요한 리튬의 자급률을 높이면 이 중국 의존도를 확실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IRA 세부 지침에서 FTA 자유무역을 체결한 국내에서 체결한 국가 우리나라니까 이 부분에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IRA법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게 포스코 일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포스코가 재밌는 게 보통 우리나라의 주력 2차 전지가 NCM이 즉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나 NCM이 주력인데 3원계죠. 4원계 주력인데 네. 포스코는 이 LFP, 리튬 인산철 쪽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도 미국 IRA를 피하고 수 있어서 최근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 이 LFP, 인산철 쪽도 관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을 3만 불대로 지금 낮추려고 하는 것도 인산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 포스코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 혼다와도 협력한다고 그랬는데 혼다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오토바이, 바이시클 네. 아주 열정적인 분이 돌아가셨죠. 네. 지금 자동차도 만들고 자동차 네. 쪽, 전기차 쪽 협력인가요? 네. 예. 이게 일본 차들이 보면 하이브리드 차 이후에 전기차의 경쟁력이 사실 높지가 않잖아요. 좀 늦었죠. 늦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내에 배터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다는 두 가지 부분에서 포스코와 지금 협력하고 있는데 자동차 강판 시장은 이미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IRA법을 피하면서 배터리 재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포스코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다로서는 굉장히 입지가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포스코와
협력을 MOU 체결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포스코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아까 그 A부터 Z까지 해서 Z 스타시 A로 가는 리사이클링이 필요한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 플랫폼을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좀 더 많은 자동차 회사와 협력을 가지는 것이 결국은 이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두 기업이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점이 맞았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본업인 철강 얘기는 이제 아까 해주셨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나야지만 최근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분별 실적하고요. 또 주가 흐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 4분기 때 적자였거든요. 포스코홀딩스가. 홀딩스. 네, 그렇죠. 적자였죠.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7천억이었어요. 흑자 전환은 이미 된 거고, 매출액 증가를 보면 조금 아쉬운 건 1%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초대 말씀드린 대로 철강 가격 오름세가 향후에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은 분명히 오를 것 같다는 거고,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은 역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어떻게들 여기도 원래는 분명히 흑자 진환이고 지금 캐파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더 빨리 상승할 것이 분명한 것 같고, 향후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 역시 가장 기대되는 곳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렇게 포스코가 2차 전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극재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도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원재료를 개발하고 광산까지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현재 미중 무역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라는 인식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예상입니다. 현재 포스코 홀딩스의 적정 가치를 보통 따질 때 철강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60%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수순이라면 지금 리튬 사업 부분이 철강 사업 매출액이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멀티플은 2배가량 높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아르헨티나의 염호에서 리튬 광산을 개발해서 복지 매출이 발생한다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튬 광산의 생산에 따라서 훨씬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올해 매출 실적은 그 철강 부분의 하반기 가격, 원재료 가격으로 인한 상승 부분과 포스코 퓨처엠의 2차 그 양극재 부분이 동반 상승하면서 굉장히 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예상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뭐 기대감들이나 물론 이제 단기 변동성은 트레이드 하는 분들에게서 참고를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켓 주민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 최근의 주가 상승 배경과 사업 그 내용들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